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2019년 8월 22일 방금 장이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시황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0.69%, 코스닥 0.60%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느 정도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615포인트 여기 장대 음봉이 시작됐던 이 구간이 상당한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살짝 뚫고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혹시 이거 돌파했다고 해서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개인만 1700억 가까이 매수가 됐고, 메이저 세력은 다 물량을 조금, 뭐, 지속적으로 지금 거의 매일, 팔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은 염두해 둬야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6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600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이제 돌릴 건지, 또 돌렸다가 또 쌍봉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이거 살짝 돌파한 거 그렇게 의미 두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중요한 구간에서 일부러 좀 돌파시켜 놓고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시 좀 이제는 집중하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1, 2, 3, 4, 5, 6 거의 뭐 한 거의 2주일가량을 우리가 그래도 폭락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많이 누렸기 때문에, 물론 지수만 상승했지 우리가 먹을 구간은 많이는 없었지만 주도 테마의 상실과 주도주의 상실은 저같이 단기 매매,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수 상승이랑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여부가 아니에요. 지수가 뭐 좀 약세권이더라도 확실한 주도 테마가 있다거나 주도주가 있으면 수익 내기 훨씬 좋은 장이 될 수도 있고, 지수가 좋더라도 주도 테마나 주도주가 없으면, 그러니까 먹을 만한 종목이 없으면 오히려 이 트레이더들에게는 수익 내기가 녹록지 않죠. 그래서 이 구간도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은 잘 나왔지만,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배열 구간으로 낙폭이 과됐던 종목들 위주로, 뭐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도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끌어올려진 면과, 어떤 메이저 수급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개인 수급에 의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장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장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외인 수급 들어오면서 양봉을 뽑아준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거를 염두해 두는 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매매자의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오늘은 저희 리딩반이 두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뭐, 이 로보로브랑 신성통상은 보통은 이제 제가 뭐 리딩 보유 종목을 가리는데 자꾸 깜빡하네요. 오늘도 제가 좀 깜빡하고 안 가려서, 아무튼, 예. 왜냐면은 이 보유 중인 종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물론 제 채널에 뭐 구독자가 뭐 수십만 명인 것도 아니고, 뭐 조회수가 뭐 몇만씩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유 중인 종목을 이렇게 뭐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래서 로보로보 종가 베팅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로보로보 종가 베팅 했다고 말씀드렸고, 신성통상은 계속해서 보유 중이었어요. 두 번 이제 분할매서 좀 보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일단 로보로보부터 말씀을 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기준봉을 일단은 뽑아줬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물론 뭐 이렇게 상한가 마감하면은 뭐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최상의 자리에서의 어떤 기준봉이지만, 이런 역배열권에서 앞전에 매물대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꼬리는 달리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기준봉 다음날 1일차의 캔들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일단은 좀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 다음에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각 조정 후에 3일차에 이제 5일선 반등이 이게 나온 거예요. 5일선 반등이. 5일선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얘가 아주 가려면은 여기서 윗꼬리 채우면서 이렇게 가야 됐는데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5일선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타점은 7.5일선이나 11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조정봉 하나 나왔고 얘가 가려면 이런 날 갔어야 되죠.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봉이 출현을 하면 이음봉 정도를 우리가 이제 기다려보면 조금 그래도 안전한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음봉을 기다렸고 이렇게 딱 타점 자체가 7.51선 타점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7.51선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느냐 아니면은 장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한 템포 낮춰서 11선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느냐를 가지고 고민은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리딩반은 여기서 일단은 종가 베팅을 한번 들어가고 혹시 밀리면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갔는데 오늘 장중에 이게 넓게 보니까 캔들이 너무 작게 보여서 상승률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장중에 한 7%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이 들어가서 뭐 요거는 체크 안 돼 있는데 요런 5,460원 부근에 종가 베팅이 들어가서 오늘 오전에 슈팅 때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말이 이제 나온 김에 종가 베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고수분들이 종가 베팅을 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어찌됐건 이 종가 베팅이라는 것은 어떤 내일장에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주식 혹은 하락분에 대한 리바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종목이 내가 생각하는 매수가까지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다렸다가 이제 종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플러스 상태, 예를 들면 뭐 플러스 0.5%든지 1%든지 이런 플러스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장을 마감한 다음에 다음 날에 갭을 먹는 매매 혹은 갭 띄우고 뭐 이제 상승을 먹는 매매, 이제 이런 매매가 제가 생각하는 종가 베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보로보가 어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매수가 주기 전까지는 음봉이 예를 들면 좀 덜 떨어져서 이 정도 구간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5,460원 정도에 내가 뭐 매수를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좀 기다리고 내 매수가 근처에 이렇게 오면은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가격이 더 떨어진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해서 보통 이제 종가 베팅하기 좋은 어떤 종목의 자리가 형성이 되면 어떤 시장 매수자들도 그 좋은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장중에 최대한 저점에 잘 매수를 해놓으면 종가 부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와요. 종가 베팅 하려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그러면서 저점 구간에 잘 매수해 놓은 부분이 종가에 좀 뜨면서 플러스 상태로 일단 마감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또 시간에서라든지 좀 매수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간에서도 좀 뜨게 됩니다. 어저께 로보로보도 플러스 1% 정도 시간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한 장중에 매수한 분으로 뭐 0.5%에서 뭐 혹은 좀 더 매수세가 붙으면 한 2% 플러스 상태에서 장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유한 상태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당히 편하게 되죠. 다음날 이 상태에서 이제 갭이 뜨게 되면 갭 뜨고 나서 혹시 가지 않고 밀린다고 할지라도 이 밀리는 모습을 다 확인하면서 어제의 종가를 깨게 되면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잘 팔면은 거의 뭐 본절 부근에 팔 수가 있을 것이고, 대응 자체가 조금 뭐 버티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쯤에 팔아봐야 수수료 손절 정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러니까 매수만 잘 돼서 넘어가면 그 다음날 종가 베팅이 실패하더라도 손절폭이나 뭐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짧은 대신에, 혹은 다음날 이제 갭이, 오늘 로보로보도 갭이 떴잖아요. 갭이 1.82% 떴기 때문에 거의 한 2% 가까이 떴죠. 그래서 뭐 진짜 갭만 먹고 판다라고 해도 수익률이 짧은 기간 안에 뭐 한 2% 정도, 수수료 빼면 한 2%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보통 이 종목들이 시세를 내게 되면은 장 시작과 동시에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 좋으면 갭 두고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가 보통 주식에 입문해서 좀 많이 헤매시다가 다시 주식을 이제 한번 정석적으로 다시 배워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종가 베팅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이 좋은 부분은 뭐 다른 것보다 상당히 기계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종가 베팅이 좋습니다. 종가 베팅이 아닌 뭐 장중의 매수는 자꾸 이제 유혹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매수하지 말아야 할 시간대에 내가 매수를 한다거나 어떤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시가에 팔고 이런 매매 습관을 잘 들이시면 아주 좋은 주식 습관이 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됐건 어제 로보로보 뭐 종가 베팅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다행히 7% 반등이 나와서 이걸 뭐 다 먹지는 고점까지 다 먹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5% 정도의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은 최소한 한 10%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내가 한 10%를 먹고자 한다면은 한 20%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로보로보는 뭐 아직은 뭐 아직 살아 있지 않나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내일 11선 이렇게 올라올 건데 11선에서 안 깨고 좀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뭐 재적금도 좀 고려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신성통상도 보유를 좀 매수 구간을 체크가 되어 있네요. 8월 14일 저희가 이때 기준선 매매 정도로 접근이 좀 들어갔죠. 얘도 급등 후에 5일선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7.51선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5일선에서 반등 나오고 7.5에서 반등 나왔는데 11선에서 반등 나오기는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11선을 깨는 이 기준선 구간에서 일단 1차 매수가 저희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일본 이제 불매 운동 관련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힘을 좀 잃으면서 좀 이런 식으로 한 템포 더 밀렸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타점은 여기 이날 상한가의 종가 부근이자 뭐 요 날까지 하면 한 15일선 이렇게 이제 근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21선 딛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구간에서 이제 2차 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요 자리, 상한가 종가였던 자리 1930원에 정확히 2차 매수가 저희가 들어갔어요. 2차 매수가 아주 잘 됐죠. 다행히. 그러니까 저도 리딩 하다가 참 뭐랄까요, 가장 뭔가 당혹스럽고 난감하고, 뭔가 리딩이라는 게 이래서 내가 개인 매매하는 거랑 다르게 많이 좀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뭐냐면, 2차 매수가를 예를 들면 제가 1910원을 이렇게 드렸는데 1910원을 찍었는데 물량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회원님들이 매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조차고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찍었으니까 매수된 걸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최근에 그랬던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리딩반이 최근에 손절한 게 보라티알 이거 딱 한 종목, 매매가 많이 있진 않았지만, 아무튼 보라티알 이거 한 종목 딱 손절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리딩 다시 시작한 지 한 2주 가까이 돼 가는데, 아무튼 이것도 상당히 아쉬웠죠. 여기서 이제 한 5%, 5%씩 분할 매수를 하고, 이 투매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2차 매수 사인을 제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다시 아래 꼬리 채우러 떨어지면 8,600원에 매수합니다라고 매수가를 드렸어요. 근데 매수가 드리고 나서 가격대를 줘서 여기서 8,600원을 찍었죠. 근데 물량을 안 먹은 거예요. 8,600원 살짝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린 거죠. 야, 그러니까 이 2차 매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고, 분할 매수 없이 주식에서 수익을 낸다는 건 저는, 좀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신이 아닌 이상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리딩을 호가 하나로 막 애매하게 뭐, 1%, 2%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리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호가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참 당혹스러운 면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 여기서 매수가 됐다면 뭐 평단가가 뭐 이 정도 될 거니까 수익권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수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이제 리딩을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신성통상은 어찌됐건 여기서 한번 여기서 2차 매수 들어가서 슈팅이 나왔는데 평단가 부근에서 좀 맞고 밀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절반은 리스크 관리를 했죠. 뭐 약손절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조금 홀딩해서 오늘 이 구간에서 팔고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찌됐건 또 익절을 하고 나왔다. 신성통상도 제가 어제 방송 돌려보세요. 저는 이제 없는 말은 하지는 않으니까 매일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고, 어제 사실은 좀 기분 나쁜 누군가의 좀 정말 기분 나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누군가의 좀 안 좋은 이제 말을 제가 들었어요. 뭐 이딴 것도 뭐 방송이라고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좀 말이 달려서 기분이 좀 아무리 원래 이제 악플 같은 거는 무관심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존재하는 방송 중에 저만큼 어떤 그 타점 자체를 정확히 드리는 사람이 있나? 대부분 그냥 애매하게 그냥 종목 추천하고 애매하게 시황 설명하고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매수한 거, 정배한 거 웬만하면 알려드리고 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심리적으로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유튜브 통해서 뭐 유료방이나 이쪽으로 연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방송에다가 어떤 리딩해서 나온 결과를 방송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유치만 하고 그 결과는 다 숨겨요, 사실상. 근데 저는 그거를 다 감내하고 저의 모토가 진짜 정직하게 하자는,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정직하게 하자는 뭐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이렇게 유료 리딩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 방송이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큼 정확하게 타점을 드리는 방송이 어디 있나 싶어서, 일단 그냥 악플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는 하고 있지만, 상처가 되는 거는 어쩔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종목을 찝어줄 때, 말씀드린 타점에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주식이란 것은, 물론 주가를 상상하고 예측을 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찍으면 반 오르고 반 떨어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 찍는 종목 중에 막 8, 90%가 가고 이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선택이 되어져서 그 선택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건데,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가 이 데이 트레이더한테는 계좌가 플러스가 됐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의 갈림이거든요. 기법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비중 조절을 잘 하고 장세에 맞게 원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계좌 관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도 기법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 매매를 저도 합니다. 개인 매매를 하면. 하지만 지금 제가 뭐 리딩이나 방송을 통해 이렇게 접근하는 이 이평선 매매 이 방식은, 이거를 제가 고수하는 방식은 쉽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어려워서 못합니다. 다른 기법들은. 급등한 종목이 눌릴 때 차근차근 반등이 나오면서 떨어진다. 이 반등 타점을 잡아간다. 이 잡아가는 반등 타점은 제가 무조건 이평선을 삼는 건 아니지만, 몇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평선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지저항 구간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이평선도 보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설명을 드려봐야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평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무슨 아직도 구닥다리식으로 이평선 가지고 매매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주식 거의 10년 차인데요. 이 이평선 매매만큼 심플하고 어떤 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수익을 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그동안에도 많은 좀 악플이 있었는데 진짜 다 무관심하게 넘겼는데, 어제는 좀 뭐 심한 좀 악플을 제가 뭐 어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한 걸 다시 봤어요. 그래서 어제 정확히 제가,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제가 다루지만 뭐 아직 잘 모르겠는 거는 모르겠다고 제가 넘어가잖아요. 이거 아직은 타점 안 왔다, 혹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리 자체가 제가 알 수 없는 자리인데 뭐 추천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 중에서 뭐 제가 좀 자신 있는 자리들, 로보로보 어저께 종가 베팅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이 트레이더가 하루에 수익률이 뭐 보통 보면은 1%에서 뭐 10% 내외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매일매일 7%, 8% 이렇게 먹는 트레이더는 별로 없어요. 어떤 날은 1%, 2% 뛰게 하고 2%, 3% 뛰게 하고, 운이 좋으면 뭐 한 10% 뛰게 하고 그러는 건데,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뭐 7% 반등 나왔고, 또 뭐 찍어드렸던 남성도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어저께. 정확하게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남성이랑 로보로보랑 두 종목 가지고 제가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로보로보를 선택을 했고 로보로보를 종가 베팅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음봉 한 개만 더 나오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정확하게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타점이 3700, 이 구간이에요. 이날의 저점 구간. 이 구간까지 음봉 하나만 더 나오면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리딩반에서도 이 매수 가격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 좀 덜 졌어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오게 되면 이제 11선 완전히 딱 붙는 구간까지 타점이 오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제가 3,730원 아마 50원인가 30원인가 제가 타점을 드렸을 건데, 3,750원인가 30원인가 아무튼 이 정도 타점을 제가 드렸는데 좀 덜 주고 반등이 나왔죠.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냥 최근에 좀 A급 종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종목들, 미스터블루, 그 다음에 뭐 에어부산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A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 내일 당장 날아간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적당한 좋은 의미 있는 눌림을 주면, 눌림목에서 공략하면 수익을 좀 잘 줄 수 있는 종목 같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고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조정받을 확률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단기 고점인 것 같다고는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단기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습니다. 근데 하루 정도는 더 올랐죠. 뭐 제가 단 하루에 캔들의 흐름까지 맞출 수는 없죠. 대략적인 2, 3일, 뭐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는 거죠. 오늘 조정 나왔잖아요. 얘는 한 개 정도 더 떨어지면 고민은 이제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면 7.51선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 11선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수급주기 때문에 장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테마주보다. 그렇기 때문에 장 상황을 보면서 매수를 결정해야 돼요. 캔들이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무조건 7.51선 오면 매수하고 11선 오면 매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장 상황을 보면서 얘가 장이 안 좋으면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한 템포 뒤로 밀어야죠, 매수 타점을. 장이 좋아서 얘가 덜 밀릴 것 같으면 한 템포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매에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소한 이 음봉은 봐야 되는데, 이 내일 음봉이 얼마나 떨어질지 아니면은 음봉이 안 떨어지고 뭐 도지를 만들지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정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조정 받는다가 아니라 조정 받을 확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600포인트까지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뭐 600에서 뭐 지지받는 거 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정도 부근에서 매수할 만한 타점을 주면,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차분함의 대명사였는데, 그리고 이런 차분함을 좀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흥분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튼 어제 그 피드백에 안티성 발언에 제가 분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막 제가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막 맞췄죠. 뭐 막 자랑하고 이런 거 별로 저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말하고 틀린 것도 많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비슷해요. 그래서 말한 거 맞춘 거, 말했는데 틀린 거, 제가 뭘 맞추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주가를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서 그냥 차분히 그 반등을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미스터 블루가 여기서 더 가고 안 가고는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는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날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어, 대신에 더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좋은 눌림을 주면 이런 타점에서 매매해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몰라요. 다만 기술적으로 반등 확률이 높은 자리들,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제가 아는 자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공략하는 거죠. 신성통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어제 보통 대시세를 냈던 이런 종목이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반등 일시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쭉쭉 밀려서 21선 구간까지 밀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양봉 도지 생기면 종가 베팅 찬스다라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했죠. 돌려보십시오. 오늘 몇 프로 반등 나왔습니까? 6% 반등 나왔죠. 얘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했는데 최소한 11선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좀 했는데 뭐 때문에 오늘 매도를 하고 나왔냐면 장이 지금 느낌이 좀 불안해요. 장이 좀 싸합니다. 이렇게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장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신성통상은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는 최소 10% 이상권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들에서. 테마의 대장주였고 시세도 많이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를 많이 냈으면 리바운딩도 커요. 네, 시장이 조금 얘가 느낌이 안 좋아서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또 화내다가 또 종목을 했네요. 오늘 좀 방송이 조금
들쑥날쑥 한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거의 몇 개월 했나? 기억도 안 나네요. 한 6, 7개월 했나 싶은데, 처음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목소리를 제가 높이는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했죠? 남성도 어제 제가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11선에서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8%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수산주는 어제 악재가 있었죠. 방사능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산주는 오늘 뭐 아무리 좋은 눌림 준다고 해도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어요. CJ 시푸드도 오늘 거래에 급감했고 11선 눌림목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동원수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되면 뭐 11선 자리 오고 이러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건 악재가 있는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얘도 그냥 계속 지켜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여기 지켜야 여기 이 자리 이 가격대 깨면 안 됐어요. 오늘 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극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입니다, 보류. 자, 이제 살짝 다시 빼놓고요. 나노메딕스도 요 정도 가격 좀 지켜주면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제 비비고 있는데, 비비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물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맞고 떨어질 거야 라고 시나리오 세우는 게 맞아요. 돌파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얘도 일단은 뭐 눌림을 좀 줄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나미는 이제는 밑에 어떤 우리가 기댈 만한 뭐 지지 구간이 지금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 뽑자면은 이 구간이랑 이 구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종목은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는 좀 시세 힘을 거의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직 뭐 끝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 신성통상이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얘가 여기서 혹시라도 이렇게 한 번 더 뽑아버리면 분위기는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조금 힘들겠다 싶네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오늘 방송이 너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최근에 최근 장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역배열 구간에서 21선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 좀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좀 유익 있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난티가 요 구간, 급등이 시작되었던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을 제가 여기 보면은 돈 라인,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돈이 들어온 그 시작점의 라인에 어떤 종목이 시세를 다 내고 회귀를 하게 되면 거의 정말 좀 제가 오버해서 한 90% 이상의 확률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난티도 보면은 이 자리죠. 아난티가 급등이 시작된 자리는 여기인데 갭을 띄었기 때문에 요 자리가 될 거잖아요. 보시면은 요 자리로 회귀하니까 저점 찍고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아난티는 요거 돈라인 말씀드리려고 좀 이제 넣어놨는데, 얘도 지금 21선 재돌파, 그러니까 21선 이렇게 보면 상승 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승마디가 하나 나오면서 돌파하면 21선 이렇게 이제 누워요. 그렇게 되면 돌파 후에 이렇게 이제 조정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자 파동,
요 모습을 좀 만약에 장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릴 거고요. 장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요런 식으로 죽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제가 좀 따로 일단 간단하게 오늘 다뤄드리고 좀 따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매물대를 뛰어넘으면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구간으로 다시 가격이 회귀하니까 반등이 급하게 이렇게 나오죠. 얘도 21선을 일단은 살짝 돌파한 다음에 눌린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현대바이오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21선 돌파하는 구간이고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시장이 돌리면 이런 종목들 이렇게 갈 거고 시장이 돌리지 못하면 이렇게 죽을 거예요, 아마. 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종목의 공통점은 뭐죠? 한번 고민해 보시죠. 공통점. 다들 한 번씩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이죠. 현대바이오 개별주였는데 아주 정말 강했던 개별주지만 시장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 미코도 수소차 엮여서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 흥구석유도 개별주지만 큰 시세 냈었고요. 아난티는 뭐 대북주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 급등이 시작된 구간까지 다시 주가가 회귀하면 반등이 나온다. 요거를 제가 뭐 이름 붙이기로는 돈라인 뭐 지지장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